이거 뭐지? 누가 또 알아볼까 봐. 몇 페이지죠? 그 지난번에 봤던 거 몇 페이지예요? 100. 일단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솔직히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틀리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접근 방법을 모르거나 실수거나예요. 괜찮은데. 뭐 지금 1번, 3번 이런 것들은 거의 정답률이 그냥 90% 이상이고 3번 같은 문제 문의가 3점짜리지 실제로 발표자 글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보기 문제가 그래요. 합법작문에서 보기 문제가. 그리고 4번하고 7번 문제는 화법, 작문하고 이제 복합지문. 이거는 하여튼 오래된 시그니처 문제 유형입니다. 섞어냅니다. 두 문제, 두 문제씩. 실제로 보면 4번에서는 뭐 예, 가하고 나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거 물어보고 있고 5번에서는 화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죠? A하고 B 걸린 거. 그러면 7번 문제에서는 6번 문제는 나랑 다랑 정보 확인 문제. 두 문제 섞여 있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왜 안 보이냐 얼굴 때문에 다에 관한 거, 장문에 관한 거. 그래서 두 문제 섞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8번하고 10번에서는 그냥 장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법 이렇게 세 문제, 그 다음에 장문하고 화법 섞어서 네 문제, 그리고 장문 8, 90 세 문제에서 비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9번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가 하나씩 나오죠. 네 문제 파트에서 하나씩 틀리거나 1, 2, 3은 거의 맞춰요. 그래서 네 문제 파트에서 하나씩 틀리거나 또 8번, 10번 파트에서 자료 활용 방안 이런 데서 하나씩 틀리거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화작 쉽다 쉽다 그러지만 꼭 한두 개씩 나가요. 근데 정답률이 다 90% 이상짜리들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 자꾸 비문학, 킬러문항, 킬러문항 이런 얘기 하는데 쉬운 데서 못 맞추고 어려운 데서 맞추려는 심리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합리적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거. 그냥 쉬운 데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 없습니까? 11번하고 12번 같은 경우에 형태소 이형태 개념 물어보네요. 이 형태가 뭐죠? 예, 그냥 근데 기능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면 이 형태라고 할까요? 기능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면 이 형태입니까? 아예 다른 건데. 뭐는 같은데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형태에 여러분들 의문론적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여기 되게 길게 나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건 그 어떤 뭐 의문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문 환경. 의문이 뭔지는 알죠. 자음하고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뒤에 어떤 조사를 붙일 때 뭐 예를 들면 이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주격조사인 거 알 거예요. 목적격 조사 뭐가 있죠? 을하고 뭐 있죠? 을도 있고 목격조사래. 보조사. 보조사. 격조사를 대체하는 보조사의 은과 는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엄마, 학생. 똑같은 의문 환경이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르다. 엄마가 앞에 채연이 뭘로 끝났습니까? 모음으로 끝날 때는 우리는 뭘 씁니까? 가를 쓰고요. 또 뭘 쓰죠? 엄마, 를을 씁니다. 엄마, 는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가 버젓이 자음이 있을 때는 달라요. 학생, 이를 쓰고 학생, 을을 쓰고 학생, 은을 씁니다. 이게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고 이 형태의 99%를 차지하는 건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의문론적 이형태가 있고 형태론적 이형태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형태론적 이형태는 앞에 의문론적 이형태가 규칙성과 보편성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면 이런 형태가 쓰여라는 규칙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형태론적 이형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걔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아니라 예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형태론적 이형태 기억할 때 또 연관되는 게 뭐냐면 불규칙 활용입니다. 무슨 활용? 불규칙 활용에서 어미 바뀌는 불규칙 활용 기억나요? 선생님이 기억할 때 왜 암기법 알려줬잖아요. 문, 그렇죠. 문, 그렇죠. 열어, 넣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할 기억나요? 홍, 홍, 홍. 요걸 알려줬죠. 그때 기억납니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네 가지. 열어 넣어라. 뭐라고요? 요거죠. 자, 이걸 가지고 대표적인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얘네가 대표적인 형태론적 이형태. 교과서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론적 이형태는 열어 넣어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여불규칙, 무슨 불규칙? 선생님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하여가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여가. 뭐라고요? 뭐 공부 하어가 플러스 어를 붙였더니 어가 뭘로 바뀌어요? 여로 바뀌죠.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이 여불규칙입니다. 뭐라고요? 하다가 붙는 모든 용언. 공부하다, 사랑하다, 뭐 하다, 운동하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하다는 접사예요. 공부하다의 하다는 접사입니다. 접사 하다가 있죠. 근데 공부를 하다의 하다는 접사가 아니죠. 이건 단어 개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다로 끝나는 모든 용언들은 다 뭐가 된다? 여불규칙입니다. 뭐라고요?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얘네만 그래요. 뭐라고요? 왜 어가 붙었는데 다른 애들처럼 어라고 하지 않고 여라고 설명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특정 형태. 자, 보세요. 어하고 여는 기능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기능은 같은 거예요. 기능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형태가 다르죠. 근데 이 형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음 모음 개념이 아니잖아요.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콕 집어가지고 너는 그냥 너 같은 형태에서만 나타나니까 무슨 론적 이형태?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러블 규칙 뭐 있죠? 러, 뭐 기억 안 나? 안녕? 안녕? 아, 스머프랑 비슷하게 이누프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누프. 안녕 이누프? 자, 이르러. 뭐라고요? 어가 뭘로 바뀌었죠? 어가 러로 바뀐 거잖아요. 누르다. 얼굴 색깔, 뭐 종이 색깔 누르다 할 때 어를 붙였는데 얘만 뭘로 바뀌어요? 누르러. 푸르 뒤에 어를 붙였는데 뭘로 바뀌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만 그래요. 그냥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할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무슨 론적 이형태라고 한 거야?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 거고 외우세요. 이거 또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지? 불규칙 활용. 시험 때 나와요. 언젠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불규칙 했으니까 너라 불규칙은 선생님이 대장금 불규칙. 대장금 노래. 아, 니들도 뭐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오나라 표준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너라 명령형 어미 뭐라가 바뀝니까?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가 바뀌죠. 자 보세요. 어라 아라 두 가지가 명령형 어미예요. 맞죠? 어라하고 아라는 무슨 논적 이형태일까요? 얘네들이 형태로 아니요. 어라하고 아라는 딱 봐도 의문론적 이형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먹 뒤에다가 명령형을 붙이면 뭡니까? 어라 붙여요. 막 뒤에다가 명령형 붙이면 뭐가 붙여요? 이거 뭡니까? 모음 조화예요. 모음 조화라고요. 앞에가 양성 모음일 때와 무슨 모음일 때, 음성 모음일 때에 따라서 명령의 어미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겠지요. 근데
오너라 얘는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어라가 너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꼭 집어서 뭐라고 한다? 형태론적 이형태. 그러니까 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아두고 계세요. 아셨죠? 자, 이런 게 뭐 제가 생각할 때 공부인데.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풀던 거. 여긴가요? 예. 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사, 어미 뭐 이런 뭐 예. 이런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이 형태 얘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자동적 교체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 보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동적 교체라는 건 뭐라고 나왔습니까?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교체.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얘들아,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겹자음이 발음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는 말을 쓰죠. 뭐라고요? 군자가 무슨 군자라고 그랬죠? 무리군자입니다. 무리는 뭐예요? 복수죠. 자음 군 단순화는 두 개. 몇 개? 어차피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자음을 겹자음으로 쓰니까. 단순해지면 뭐가 탈락한다? 하나가 탈락하는 게 자음군 단순화죠. 어쨌든 의문문적 제약이나 뭐 이런 게 끊어야죠. 이렇게 의문론적 제약이나 이렇게 끊어주죠. 끊어주죠. 비음 앞에 뭐라고요? 이건 필수 개념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이 안 들어가잖아요. 비음에 뭐 있어요? 비, 너, 뭐, 야 외우고 있어야죠. 그다음 파열음, 크크크, 트트트, 푸푸푸. 알아두면 편한 겁니다. 기업, 디귿, 비읍이 올 수 없다. 아, 비음 앞에 평파열음이 올 수 없다는 의문론적 제약. 이건 발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물 같은 경우에 비음이 미음이지 않습니까? 미음 앞에 기역이 왔죠? 기역은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뭘로 난대요? 즉, 올 수 없다라는 건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발음의 문제예요. 이거 비음화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 현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즉 비음화를 여기에서는 자동적 교체라고 설명한 것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자동적 교체로 설명했다.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보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필수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비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뭐 앞에 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비음 앞에 평파음이 왔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앞에 뭐가 왔는지. 비자동적 교체를 뭘로 설명했습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 이건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예외적이다라고 설명할 것이고 앞에는 필연적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즉 여기는 예외적인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미음하고 디귿이 만났을 때 왜 비자동적 교체일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라고. 제가 미음이 자음이지만 문이는 남자지만 성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울림소리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음 중에 울림소리 네 개밖에 없습니다. 유부남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 뭐 있죠? 마누, 라야. 뭐 외우질 않아, 얘네들. 울림소리 마누라야. 자음이 19개나 되는데 네 개밖에 없어요. 모음 전체가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모음 전체는 유성음이야. 모음은 여성성이야, 남성성이야? 어미모자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고요. 연음 규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선생님 말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싸우지 않는다, 통과된다고요. 근데 남자랑 남자랑 만나면요, 싸워요. 그 싸우는 기억나시죠? 이 싸운다는 개념이 된소리 개념입니다. 제가 제 말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음, 즉 여성성하고 만났어. 남성성이. 그럼 뭐 된다? 싸우지 않는다. 현실하고 좀 달라, 얘들아. 이 최소한 문법에서의 모음, 즉 여성성이라는 건 다 받아들여 줍니다. 통과시켜 줘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음 중에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울림소리, 마누라야도 여성성이라고 봤을 때 남자랑 남자랑 만난 게 아니라 여자랑 남자랑 만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감다라고 해야 많다.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거예요. 예외적이라. 무슨 점?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된 소리.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설명해 줬던 건 근본적인 철학을 얘기해 준 거고 여기서 얘기한 건 그냥 암기법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기를 할 건지 이해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넘어갔겠지만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 이런 거 필수 개념이 이거죠. 어간 뭐라고요? 제가 어간 나오면 세트 메뉴로 뭐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럼 가변어 생각하라고. 쉽게 말하면 미음으로 끝나는 게 용언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이음으로 끝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내는 함정이 뭐냐면 앞에가 미음으로 끝나는 체언을 넣거나 앞에가 미음으로 끝나는 부사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 개념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 용언이 중요하다. 용언에 뭐 있다? 동사나 형용사, 어미 나오죠? 이거 보세요. 단검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검? 단검은요, 명사입니다. 즉, 여기랑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단검은 명사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용언 어간말은 니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맞아 틀려? 그렇죠. 그래서 11번 문제 1번 맞췄습니까? 요거 뭐죠? 피음하죠. 얘는요, 용언이죠. 맞죠?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얘는 뭡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맞죠? 얘는 뭡니까? 연음 규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다는요? 예외적인 된소리. 맞죠? 반만은요? 비음화 맞죠? 근데 않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음군 단순화 아닙니까? 달기는 연음 규칙입니다. 맞죠? 삼고는 예외적인 된소리.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동 표현. 자, 피동 표현 얘기는 여기 자세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피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피동의 대립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동. 그리고 사동의 대립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주동.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동하고 능동은 같다. 그러니까 주동하고 능동을 구별할 수 있는 문법은 세 개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동, 능동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이가 밥을 먹었다. 뭐라고요? 그건 주동으로 봐도 되고 능동으로 봐도 돼요. 왜? 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으로 바꿀 수 있고 사동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바꿀 수 없는 피동문, 바꿀 수 없는 사동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예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인 거 알 필요는 없고요. 보편적인 걸 알아두면 현이가 밥을 먹었다는 주어가 누구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동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작입니다. 뭐라고요? 동사기, 동사예요, 동사. 다시 말하면 동작의 주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작의 주체는 누구죠? 주어입니다. 주어. 네, 선생님이 문장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게 서술어입니다. 뭐라고요? 서술에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애가 뭐였죠? 동사, 형용사입니다. 그럼 동사, 형용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동사, 형용사에 해당되는 뭘 찾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어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은 뭐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찾고 그 행위의 주체인 주어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직관적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주어가 동작을 피구가 무슨 뜻입니까? 공에 맞다는 뜻 아닙니까? 주어가 동작을 뭐 하면 당하면 뭐가 되는 거고 피동이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는 피해자인 거예요. 주어가 뭐가 되는 개념? 피해자면 피해자의 반대말은 뭐가 된다? 가해자가 되는 거고 사동이라는 건 현이가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밥이 현이에게 먹혔다가 되는 겁니다. 왜? 주어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현이가 밥을 먹었을 때 현이는 가해자의 개념이고 피해자는 밥이잖아요. 그럼 밥을 주어로 만들어줘야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동은 뭐였죠? 주동이 직접 하는 겁니다. 주어가 직접 동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사동은 시켜야 됩니다. 주어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현이가 밥을 직접 먹으면 안 되고요. 누군가가 현이에게 밥을 먹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했고, 그래서 타생, 타생어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동사, 무슨 사? 사동사 할 때 결국에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면 먹다를 먹이다로 바꿨거나 먹다를 먹히다로 바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파생어죠. 어디서 파생된 말입니까? 먹다에서 이나 희가 붙은 거예요. 근데 먹이다 같은 경우에 문장을 만들어 보면 결국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멋뭇을 먹게 하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현이에게 밥을 뭐하다? 먹게 하다. 이런 뭐뭐 하게 하다가 자연스럽고 그 뭐뭐 하게 하다와 통하는 뜻이 먹이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동이라고 합니다. 아더 틀려. 그렇죠. 현이가 엄마가 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러면 사동문이 맞고 엄마가 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것도 사동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동접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희리기 우구추.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식으로. 이희리기 우구추가 사동접사고 피동접사도 있죠. 이희리기. 뭐라고요? 접사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동하고 피동 개념 이해할 때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이다. 뭐라고요? 보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면 사동피동 헷갈려요. 왠지 아세요? 아이가 하도 졸라서 현이가 아이에게 영화를 보였다. 뭐라고요? 그때 보였다는 뭐겠습니까? 맞죠?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산이 보인다. 뭐라고요? 근데 산이 주어잖아요. 산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잘해야죠. 산이 누군가에게 보임을 당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건 피동문인 겁니다. 똑같은 보이다도. 뭐 희도 마찬가지죠. 뭐 안 쳤어요, 내가. 누군가를 꿇어 안 쳤어. 그럼 뭐예요? 사동이라고 생각해야죠. 먹혔어요. 그렇죠. 이해가죠? 울렸어요. 울렸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울렸다고요. 울렸다를 능동으로 아니 울다가 있잖아요. 울리다는 울게 한 게 맞잖아요. 그럼 사동이잖아요. 밀린 거는요. 그렇죠. 피동이죠. 밀린 건 피동이죠. 밀다가 있는데 내가 밀림을 당한 거니까. 이해가요? 웃긴 거는요. 사동이죠. 쫓기는 거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동피동 생각할 때 쫓기다를 생각했으면 그 근원이 쫓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접사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왜? 애당초 접사는 어디에 붙어 다니는 애니까? 어근에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기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접사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맞았습니까? 기자 들어가 다 접사예요? 아니 어근의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란 얘기죠. 아름답다와 학생답다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학생답다는 학생이라는 어근의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답을 접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름답다는 아름이 뷰티풀의 의미랑 직관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 자체를 어근으로 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니? 이해 가요? 예. 뭐 일단 여기 정답. 네, 리을을 보니 행위 제친 대통령이 누구나 아는 사람일 때 이게 뭔 개소리일까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을 뽑혔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뭐 이건 틀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크다. 이거는 뭘까요? 훈문장이야, 견문장이야? 호시야, 겹이야? 그렇죠. 나는 크다. 뭐가 크다? 주어 서술의 관계가 몇 번이죠? 그리고 절판별할 때는 동사형용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묻고 서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understand? 나는 여름만 좋아한다. 이때 많은 보조사죠. 선생님 보조사 은는 만도는 기억하라고 했어요. 은는 만도. 뭐라고요? 나는 좋아한다. 여름을 좋아한다. 이거 목적어입니다. 얘는 혼문장이다. 얘는 견문장. 그녀는 시인이다. 그리고 선생님이다. 이거는 주서 구조가 몇 번입니까? 두 번이니까 뭐라고 봐야 돼? 견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이어진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문장? 주어를 공유하는 이어진 문장이겠죠. 이것도 이어진 문장.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니은과 디귿의 서술어의 개수가 왜 동일합니까? 여기서 서술어는 하나잖아요. 여기서는요 시인이다. 시인이다의 활용 형태예요. 시인이자. 서술격조사 이다의 활용 형태 이자입니다. 이건 맞췄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서 중세국어에서 선어말음이 더. 자, 지금도 있죠. 아더떠 뭐라고요? 아더터 더.
그리고 이제 회상 선어말음에 던 뭐 이런 것도 있는. 어쨌든 리도 지금 쓰죠. 하지만 현재 시제는 품사에 따라 다르게 변니다. 품사무로 보네요. 품사. 품사무로 보는 문제예요. 이거. 동사는 자 동사 알죠? 어미 뭘 했고 나. 예, 현재 시제입니다. 나. 형용사와 체언 플러스 이다는 특정한 선어말 어미를 뭐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겠습니다의 기본형 이걸 보고 불어야죠. 가겠습니다의 기본형은 뭐죠? 가다. 가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이건 걸 판별해야죠. 얘는 동사구나. 스승이 세다는 스승 플러스 뭐예요? 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온에다가 뭐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 플러스 이 플러스 시 플러스 다겠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 기억납니까? 시샤모? 잇! 시샤모? 삽잡잡? 상대 높임 설말어미에 잇! 이! 잇!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뭐 있죠? 시, 샤까지인데 외우기 쉽게 시샤모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 3등분 한다고 했죠? 이거 아래 앞자인 거 알죠? 아래 앞자가 앉아서 삽잡잡 뭐라고요? 반치음 시읒 나는 삽잡잡 있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또 묻다 뭐라고요? 묻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형용사야. 동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바르게 짝지어진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동사는 선어말어 및 나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잠깐만요. 예. 리 동사는 선어말어 및 나 내가 가리이다. 이건데 왜 가리이다 형태가 뭐 하나도 뭐예요 이거? 여기 뭐 가겠습니다. 미래 시제 리 맞죠? 그다음에 이건 스승 그냥 이거는 별 형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건 옛니응만 썼네요. 옛니응만 맞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하다? 묻는다는 현재 시제니까 묻나다, 묻나다, 묻나다. 실제로 묻나다라고 읽었던 거예요. 묻나다. 중세국어 때 들어가면 말이 잘 안 통할 것도 같아 사실. 중세 시대로 돌아가면 한번 들어보고는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거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2 정도 되면 빨리 들어갑니다. 제목이 뭐죠? 이황. 그러니까 이와 이황은 여당, 야당, 쌍대, 산맥이죠. 근데 이는 줄곧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권당, 집권당의 우두머리. 이황은요, 야당.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거기가 율곡 이, 민주당 이황, 퇴계 이황. 그래서 막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돈도 5천 원짜리에는 율곡 이가 있고 1,000원짜리에는 이황이 있어요. 약간 약간 차별. 신사임당이 이제 5만 원. 근데 신사임당 5만 원짜리에 들어간 거 여성단체에서 반대했어요, 그거. 여성단체에서 반대했었다고요. 신사임당이 도대체 한 게 뭐냐고. 예. 그니까요. 예. 뭐 하여튼 저도 신사임당이 그렇게 저는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신사임당이 되게 되게 그런 혐오정책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유교 우리나라 성리학에선 성모 마리아래요. 율곡 이이가 예수고요. 이기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래요, 신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앙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보세요. 이거 유명한 파트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상관없다. SYT 잡아주고요. 초야우생 이런 표현은 곧잘 나오는데요.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나오면 자조감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화자 자신의 삶을 겸양의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겸양. 겸양이 뭐죠? 겸손. 적어놓으세요. 겸양. 겸손.
어쨌든 표현기법에서 서리와 영탄 많이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물며 무슨 고항? 외워야죠. 연하고지라고 세트 메뉴라고 그랬죠. 천석고항, 연하고질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에 빗대서 고질병, 고항 다 병입니다. 진짜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한자성 알아두고요. 자, 언지, 지파트가 다 자연 친화예요. 언 학파트에서는 이제 학문수양 나오고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 퉁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풍월도 바람과 구름 퉁쳐서 뭐예요? 자연. 백구법 잡아내고 자연 친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무슨 친화? 하나 더 잡으면 의인화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벗. 이것도 의인화로 봐요. 태평성대는 현실에 대한 뭐 고민 없으신 분이니까 태평성대고 병으로 늙어가야 돼. 몸은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이 중에 바라는 일은 뭐나 없고자 잘못이나 없고자 내가 이제 병으로 늘어가는데 뭐 그냥 잘못 없이 살고 싶다. 라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약간 철학적인데 이 사람은 그냥 성선설 믿었던 사람 같아요. 성선설. 성악설이 아니라. 왜? 고민이 없으니까. 순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에요. 순풍은 뭡니까? 착한 풍속. 착한 그런 풍속이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래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인성. 조인성이죠? 조인성이 어지다. 사람의 품성이, 그래서 선생님이 개그 치면 잘 안 웃더라고. 사람의 품성이 어질다고 하는 건 진실로 무슨 말이다? 대조, 대꾸 다 됩니다. 대조, 대꾸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은 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근거를 답니다. 천하의 허다한 영재를 속여서 말할까? 그러니까 내 말 믿어줘. 뭐라고요? 내 말 믿어줘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것도 SYT고요. 이것도 유명하죠? 연쇄법이 쓰였습니다. 연쇄법 설명할 때 몇 개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고인은 고인물 생각하세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옛 성현들이죠. 공자, 맹자 뭐 이런 유들. 고인도 날 못 보죠. 왜?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공자, 맹자가 훨씬 옛 사람이잖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자, 왜 연쇄법입니까? 나와 나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 앞에 있대. 고인들이 가던 길. 공자, 맹자가 가던 길은 무슨 길일까요? 학문수양. 학문수양의 길입니다.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언학 파트라고 나오죠? 가던 길 앞에 있거든. 다시 말꼬리를 붙잡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자, 학문수양 가겠다.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짐, 의지 이런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학문수양에 대한 다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다짐입니다. 어떤 다짐? 당시에 가던 길. 몇 해를 부려두고 뭔가 회상을 하죠. 뭔가 회상할 겁니까? 과거, 급제, 전. 다시 말하면 벼슬살이 전. 그럼 그 당시는 뭡니까? 순수 학문입니다. 무슨 학문? 순수 학문이잖아요. 그냥 책이 좋아서, 글이 좋아서 하던 걸 버려뒀죠. 아니, 과거 급제하면 벼슬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순수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생활 해야 돼.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뭐 했는가? 돌아왔는가? 이제 컴백했다 이거죠. 벼슬살이 뭐 했다? 그만뒀다. 이제 돌아왔으니 딴 데 마음 두지? 이때 딴 데는 세모 때리는 겁니다. 이때 딴 데는 그냥 속세로 퉁칩니다. 뭐라고요? 속세 내지는 세속상. 치수는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얼마나 쉽냐고 얘기합니다. 우부. 멍청한 놈도 그냥 멍청한 놈이에요. 우부. 멍청한 놈도 알면서 하니까 그것 아니 쉽니? 쉽다. 공부가. 근데 성인도 못다 했으니 그거 아니 어렵겠냐? 어렵다. 대조, 대꾸. 이 양반은 리드미컬하게 잘 썼어요. 대조, 대꾸, 서리영탄. 좋아하죠. 네, 서리영탄.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뭐 한 줄을 모르겠다. 늙는 줄을 모르겠다. 학문의 즐거움. 정말 재밌었나 봐요. 이렇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정말 재밌었던 거예요. 그냥 공부가 취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양반들 장원급제가 기본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냥 레벨이 장원급제예요. 이는 몇 번? 9번. 율곡 이는 여덟 번째까지 장원급제하고 9번째 벼슬살이 했대요. 참 대단.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장원급제 했는데 야 이의가 됐어? 한 번 하고 이제 안 하고 아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걸 9번 했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 과거급제가 매년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막 되게 길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도대체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일을 다 알고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천재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9번째 때 드디어 나간 겁니다. 근데 애가 성격도 좋네? 보통 잘난 애들이 막 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치도 잘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 똑똑한 사람이 성격도 좋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유명한 천재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렀겠어. 집안도 좋고. 야 자원급제 9번 할 때 그냥 천재인 거야. 이왕 뭐 깨갱 이러는 거지. 한두 번 하는 애들 깨갱. 근데 그 뒤에 온 사람도 어땠을까? 율곡이가 과거급제 장원하고 자기는 2등인데 율곡이가 안 해가지고 엄격들이 1등 때리는 어?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어. 야, 너 이가 양보해서 너 1등한 거야. 전국 3등까지 한림학사 줍니다. 예, 3등까지 한림학사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급, 3급 정도 되는 겁니다. 높죠. 예, 근데 장원급제가 3차까지 봐요. 몇 차? 3차 합격해야 진짜 중앙관리예요. 1차 합격하고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 초시라고 합니다. 지방 가면 먹어줘요. 2차 합격까지 하면 진짜 먹어줘. 진사.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벼슬살이 안 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도 시골 가면 먹어주는 겁니다. 진사님 막 이러잖아. 이해 가시죠? 무시하면 안 돼요. 사법고시. 그러니까 암기 왕들입니다. 암기 왕. 예, 그럼 그러니까 1, 2차까지는 암기죠. 3차부터는 뭐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고전시가 보고 딱 길게 나오면 수필 나오겠죠. 뒤지기 진적. 뭐라고요? 아, 뒤지가 전적이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벼운 똥을 딱, 예, 예. 뭐 이런 것도 나왔네요, 더럽게. 자, 질문 있습니까? 가 읽고 나서 정답이 나오나 봅시다. 1번의 가에서는 사람 그리워한다 나와 안 나와? 어디까지 지워지는지 봅시다. 지워주고요. 2번 다른 사람이 처한 문제 지워. 부정적인 없어. 부정적 인식 자체가 없어. 자신의 있어. 역사적이 없어. 결국 가만히 읽어도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보기는 이제 이런 건 미리 보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언지, 연화풍월 긍정 부정, 긍정, 허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건 긍정. 그러니까 선한 본성 회복한다, 괜찮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겠다, 이때 마음은 부정. 그럼 마음 두지 않겠다는 긍정. 학문 열중하겠다는 것도 긍정. 이런 식으로. 천속고왕, 자연에 지향한다는 거 긍정. 괜찮아, 안 괜찮아? 논리만 따라가면 돼요.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해석이. 고인이 가던 길 긍정, 바람직한 가지 긍정. 괜찮아, 안 괜찮아?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인, 맥락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쉽고도 뭐하다? 어렵다라는 맥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몇 가지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두 문제만 풀고 가도 상당히 편합니다. 예. 그리고 똑같아요. 선생님이 수필은 뭐처럼 읽으라고 그랬죠? 정섭학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정답이 2번인 이유 말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는 것에서 글쓴이와 조선어학의 동지 똥 닦는 거 아닙니까? 뭐죠? 너무 작품을 폄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일단 비문학은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때요, 법지문? 지금 몇 문제짜리입니까? 5문제 정도면 26문제잖아. 이거는 13점 지문입니다. 예, 네, 다녀오세요. 저 같으면 이거 풉니다. 아, 그래도 이건 괜찮네. 뭐 서양 철학까지 뭐 괜찮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법지문은 제가 좋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애들 법률가 만들려고 작정했나 봐. 아, 법지문 나오면 그냥 너무 자주 나와서. 그다음에 요거는 무슨 소설입니까?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어땠어요? 이런 건 어때요? 31번 문제. 독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 이거는 이거는 1번은 1번은 빼고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거 고르지 말라고 하죠. 정말 답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말은요. 교실 묘사를 통해 현이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게 도대체 교실 묘사를 어떻게 해야 제 심리를 드러냅니까?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로 냈다가는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뭐 수능 평가원이든 스스로 무덤 파는 겁니다. 오답십이 100%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뭔지는 알죠? 뭐죠?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길다 느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의식적 욕망?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넌센스, 이것도 예전에 수능 평가원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아, 나 어디로 가지? 가서 뭐 먹을까? 가면 뭐 밥이나 있을까? 에이, 뭐가 있겠어? 거북이는 잘 있나? 이거 뭐의 흐름이에요? 이게 제 무의식적 욕망입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식물인간이냐고. 이것도 맞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무의식이냐고요. 그건 이상하다. 의문과 추측,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해. 자주 나오는 선지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교차 서술을 통해 인물 간 갈등 양 일단 역순회. 뭐라고요? 갈등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요. 2번, 4번, 5번, 1번, 3번을 지우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에서 찍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전히 심리으로 보는 문제는 무조건 등장합니다. 소설에서 심리, 시에서는 정서. 이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33번에 이것도 사건의 의미파. 예. 그리고 34번 문제에서 짝짓기 문제 나왔습니다. 4번이 정답인 이유 물어볼래요? 내가 없었던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은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왜 4번 맞춘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많이 맞췄네요. 어떻게 푸셨습니까? 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이 문제 풀었던 사람 중에 4번을 골랐던. 이런 건 보통, 예, 그렇죠. 짝짓기 문제죠. 짝짓기.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한다. 일단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한다. 그거 잘했어요. 공감합니까? 공감해요? 지금 한 명 틀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볼까요? 음. 근데 이런 작품들은 뭐 교육청에서 딱 끝나는 작품들이라서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원리만 아세요. 나영규. 음. 여자들이 쓴 글에는 여자 냄새가 나요. 이런 이런 표현들은요. 전 글만 봐도 성별이 나옵니다. 남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섬세해요. 디스가 아니에요. 여성성 그 여성 작가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저는 글을 쓰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뭐 쓰죠. 가끔 술 마시고 끄적끄적 대죠. 인간에게는 행복만큼도 불행도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다 살폈대요. 맞잖아. 4월 신부되잖아. 예? 나영규가 됐대요. 헤어진 다음 날은 나와 김장우의 노래가 됐대요. 김장우랑 헤어지고 나영규로 갈아탄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환승연애라고 하던데. 음, 뻔하죠. 그제 그래, 그래. 그냥 물질적 행복에 이면에 있는 불행. 이 말 자체도 이것도 모순이다. 예.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하면 행복해지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웃기다고요.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한다라는 건 그냥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하면 물질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뭘. 그다음에 요거는 과학 지문은 저 같으면 마지막에 시간 나면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건드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건드린 사람. 이거는 나중에 풀었습니까? 집에 가서? 안 풀었죠. 아, 이런 거를 푸세요, 이 시간에. 어? 제가 좋아하는 시 나왔네요.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시가 나오다니 이성복 씨. 이성복 시인의 이 시를 보면 니네 뭐가 느껴집니까? 이 시에서. 1980년대에 활발한 창작 활동 하셨거든요. 1980년대 때. 여러분들 1980년대 때가 어느 시대인지 알죠? 예. 예. 근데 이성복 시인의 그런 걸 보면요. 그걸 한번 전제를 하고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늙은 나무도 뭐 하고 싶다. 선생님이 시 볼 때 도라는 보조사 나오면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감정이 거기다 의인화까지 적었어요. 의인화 시키면서 도 쓰면 그냥 99.9% 감정이입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도 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뭡니까? 춘자잖아요. 회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봄이 왔다는 회춘입니다. 회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이게 절망적 인식이에요. 체념적 인식이라고요. 근데 안 돼요. 진실을 안 돼요. 전두환이 나쁜 새끼인 거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전두환이 그럼 좋은 사람입니까? 아까 예를 들면 보기에서 따르면 역사적 진실과 현실의 그런 부조리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뭐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80년대 정확해 보세요. 아, 무슨 서울의 봄 막 이러면서 했다가 갑자기 무슨 박정희 아니지 저기 전두환 등장하면서 다시 뭘로 돌아갔어. 그죠? 이 시국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다시 군부 독재로 돌아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더디고 나른한 세월. 그 묻습니다. 푸른 쌀이 돋을까? 묻지만 묻지만 뒤에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긴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 맥락으로 때릴 때 묻지만 답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먼지 낀 풍경은 긍정이 아니라 뭘 것이다? 부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짝짓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미친 듯이 호스장의 물줄기처럼 뭐 하고 싶었대요? 상승 이미지, 솟아오르고 싶었다. 살고 싶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일은 뭐 했대요? 없었다. 단정적 어조로 딱 끊어버리죠. 돼지 목 다는 동네. 도살장의 이미지. 도살장. 똥 싸러 간 건가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아, 독특한 캐릭터야. 예, 독특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때 윤기 나는 석탄층은 긍정으로 보는 게 맞아요? 부정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어떤 병적인 이미지, 어떤 절망이나 탄식의 이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안 줘서 힘들어요? 아, 김기택의 벽은요, 어땠을까요?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뭐야?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제목이 뭡니까? 벽이네요. 만원 전동차에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호적거리고 있어.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어. 아,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했으나 태아의 벽을 꿈틀거리고. 시가 좀 우울하다.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피싸져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줘. 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시? 정서가 뭡니까? 정서가 뭘까요? 이런 건 주어줘야죠. 이런 건 보통 보면 이제 소외라기보다는 사회 비판, 그리고 인간 비판, 세태 비판으로 가죠. 실제로 보기를 보면 딱히 안 나오네요. 풀만하다는 얘기죠. 근데 정답은 또 나에서 애매한 거는 안 나오고, 예, 여기 보세요. 찍더라도 현실에 맞선다는 거 무슨 의지입니까? 극복의지인데 다해서 극복의지가 느껴집니까? 이런 걸 맞춰주라고요. 이런 걸. 보기에서 아무리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3번이 정답인 이유는 정서 파악이 잘못돼서예요. 그럼 내가 파악한 정서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정반대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보기에서 정서를 주어졌나? 안 주어졌을 겁니다. 안 주어져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정서적 반응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몇 번? 3 찍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소설. 구몽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알 텐데요. 구자가 뭐죠? 어, 우는 꿈. 몽은 아니지. 운이 구름. 몽이 꿈. 그래서 그냥 인생은 덧없다. 구름 같다. 예. 뭐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인물 용어 또 바뀌죠. 여기 보세요. 본명 예. 아, 본인도요? 아, 자 보겠습니다. 본명이 뭐죠? 성진입니다. 천상계 인물입니다. 여덟선녀. 근데 여덟선녀를 희롱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성진이 나쁜 놈 같잖아요. 같이 논 거예요. 눈 맞아서. 1대8로 미팅한 거예요. 예, 아니 뭐 바람둥이가 아니라 성진이 뭐 자신감 나쁘지 뭐. 그래서 육관대사 꼰대예요, 꼰대. 육관대사가 꼰대인데 그래서 꿈속에서 양소희로 뭐 한다? 환생을 하고 그때 이름이 이제 양생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줬죠. 예, 이거예요. 생자라는 말은 제가 얘기했죠. 결혼 안 한 총각, 그러니까 남자 선비한테 생자라는 말을 붙인다. 양생, 김생, 이생, 오케이? 이런 씹생. 오랜만에 개그 치는 말장난. 건영이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름이 두련사네요? 나 왜 이름이 낯설지? 과거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 마음이 없었어요. 두련사래요. 두련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처자가 있대요. 여자래요. 뭐 재능과 외모가 양랑. 뭐라고요? 누굽니까? 얘 그렇 양생 양수 똑같아 얘예요 얘.
막 등장인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막 보면요, 막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아니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다만 집안이 너무 잘 산대요. 양랑이 만일 뭐 하면 급제, 과거 급제하면 제가 혼자 의논할게요. 근데 찾아오지 마세요. 근데 얘가 또 여자를 또 좋아하나 봐요. 궁금해하죠? 어떤 집 여자입니까? 아니 다 설명했는데 뭐시? 아니 어떤 집 여자입니까? 다 설명했잖아. 귀가 막혔나? 그 집을 알려주네요. 야 뭐야?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집을 알려주네요. 어디 삽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떤 집 여자입니까? 그랬더니 집을 알려주네요. 어쨌든 양생이 심중에 서머리가 등장하네요. 인물 많네요. 서머리. 가만히 생각했대. 어떤 여자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왜 이렇게 유명하지? 정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 보신 적이 있나이까? 사부라고 부르네요 또. 불연사가 왈. 예, 어찌 보지 못했겠니? 정소전은 하늘 사람이야. hun녀래요. 양생이 왈. 소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쩌는데? 다만 평생 바라는 바가 있어. 얼굴 안 보면 확인 안 할 거예요. 야, 얼굴 되게 따진다. 얼굴 안 보면 나 결혼 안 할 거래. 불연사가 웃는데요. 야, 웃는데. 빵 터졌나 보지? 개그 코드가 이쪽이었나 보지? 야, 네가 뭘 반마. 그냥 내 말 믿어. 아니,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굉장히 옛날 사람도 웃었을 것 같아. 재밌잖아. 안 그래. 야, 그냥 이거 다 그냥 그런 거야. 어? 양생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해. 들어서 또 웃어요. 너 왜 일찍 왔어? 음,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부는 우리 모친이 우리 엄마까지 들먹거리면서 우리 엄마가 부탁한 거 생각하셔서 어쨌든 방법을 다 따서 중량. 전노파 무슨 노파? 이름이 노파가 아닙니다. 늙은 여자예요 노파. 교자 가마겠죠? 문득 들으니 검은 소리가 중략 부분에서 선생님 한번 끊어 읽고 가는 거 알죠? 네, 실전에서는 이에 방황하며 참아가지 못하고 묘했대요. 두련사에게 이르되 전노파가 두련사 음 내가 부인을 모셔서 잘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음 잘 탄다 뭐라고요? 잘 탄다 나도 모르게 잘 탄다 전노파가 뭔가 작전 꾸미겠죠 중략하고 생뚱맞은 얘기 하겠습니까? 작전 나오겠죠? 두련사 야, 좀 불러봐 우리 부인님한테 한번 소개시켜 두련사가 전노파를 보내고 딱 양생 나오잖아요 양생 작전 짠 거예요 다음날 정사도 집에서 예, 작은 교자와 12살 보내 검은 옷 타는 여자를 청했다. 그죠? 양생이 여사도에 이 새끼 뭐지? 여자의 옷을 입고 재밌네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모습이요. 부인이 이제 정사중에 그 부인 있죠? 소개해주는 부인, 찾아가야 되는 부인 단엄하더라. 아마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장모님 되실 분 같아요. 양생이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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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네요. 진짜 대단한 놈이다. 니들 같으면 이러겠냐? 그러게요. 자리를 주면서 야, 너 한번 야, 내가 우리 집안 종이
당신 노랫소리 듣고 와서 내가 보려고 했는데, 야, 당신 도사인데, 장난 아니다. 내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구나. 네 얼굴만 봐도. 양생이 자리를 피하면. 그래서, 저는 천안제주, 정말 뜻밖입니다. 뭘 뜻밖의 새끼야. 자꾸 짰습니다. 아, 의문스럽죠. 의문스러운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빈도, 지가 또 빈도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 옛사람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잘 안 맞아요. 뭐 이런 거예요. 검은고를 가져와라. 아주 좋은 제목이라. 백년묵은 오동이라. 금속 같으니 뭐에 얘기합니다. 막, 그 개소리 막 해요. 문답을 합니다. 여자가 안 나와요. 양생이 다급합니다. 아, 여자 좀 불러줘요.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야, 근데 나오라고 한 겁니다. 야, 봤더니 뭐, 아휴, 갔네, 갔어. 그러니까 결국 예뻤던 거야, 그냥. 그랬더니 거리가 먼 것을 꺼렸대. 또. 너무 넓어서 자세. 근데 이게 뭐죠? 시녀가 자리 옮겨. 자, 부인이 시녀를 명하 자리를 가져오라 하니 시녀가 자리를 옮겨 부인 곁에 가까이 놓아. 소조에 앉은 곳과 멀지 아니하되 옆자리라. 도리 앞에서 바라볼 때만 못했다.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안 보였던 거. 안타깝지만 감히 달청하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왜 잘못됐죠? 예? 이게 왜 잘못됐어요? 아까 그게 뭡니까 이게? 근본이 없어요. 아니 뭐 검은 거 보려고 갔습니까? 얘가 검은 거 안 뺏기려고 간 거예요? 검은 거 안 뺏기려고 간 게 뭐 인간 본연의 욕망을 왜 검은 거에다가 넣어요? 수단일 뿐인데 이거 3점짜리잖아요. 이런 거 맞춰야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3점짜리.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의문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 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라 가스라이팅 딱딱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배고프네요. 예. 근데 오늘은 한 끼를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안 먹어야 돼. 그래야 배가 안 고파. 안 먹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밥에다 뭐가 들어가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관성이 그래서. 양성은 정소저와 만나기에 과거 시험 뭔 개소리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양생이 장소저랑 만나기 과거 시험 피하고자 했습니까? 뭔가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을 전혀 이상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남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 텐데요. 깔끔하게 일본에서부터요. 네, 지금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일본에서부터 15번까지 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아, 잠시만요. 푸세요. 일단 푸시고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아, 음. 몇 페이지죠? 혹시 위에 프린트실 아세요? 모르세요?
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151에서 166. 잠시만요. 이게 몇 회 안 남았죠? 아유, 다리야. 제가 용지 설정을 잘못해서 안 나왔어요. 아, 아까 몇 페이지부터였죠? 아, 예,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그냥 끝까지 복사해 줄까요? 151에서부터 151에서부터 200까지. 그게 낫겠죠? 괜히 또 이거 하다가 계속 복사해. 50페이지. 이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A4로 해야 되는데. B4가, 이거 B4는 여기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눌렀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좌우열. 좌우열. 왔다 갔다 두 번 하기 싫습니다. 음, 4번부터 풀면 맞을 것 같아요.
아, 음.